이 둘은 원래 같은 샴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셀러에서만 숙성했고 다른 하나는 바닷속에서 2년을 더 숙성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맛의 방향이 꽤 달랐는데요. 일반 버전에서는 모가와 잘 익은 사과, 꿀처럼 드물고 구수한 인상이 먼저 느껴졌고, 해저 숙성 버전에서는 일반 버전에서 느꼈던 과실감도 있었지만 시트러스 계열의 맑고 경쾌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블라인드로 마셨다면 저는 이 두 잔을 같은 샴페인이라고 바로 맞히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같은 샴페인이 바닷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였습니다. 물론 병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빛과 온도, 압력처럼 셀러와는 다른 환경이 와인 숙성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두 샴페인을 직접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음은 신사동에 위치한 CSR 와인의 프라이빗 테이스팅이었습니다. CSR 와인은 약 20년 동안 와인을 수입해온 곳이고 이날 주인공은 프랑스 상판류의 드라피에였습니다. 진행은 레스토랑 사내 지배인이자 소믈리에인 주재민 소믈리에가 맡았습니다. 드라피에 브랜드 앰버서더로 4년째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드라피에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드라피에를 이해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위치입니다. 드라피에는 상파이 남쪽 코토데바의 작은 마을 우르빌에 있습니다. 샴페인의 핵심 도시라 불리는 렌스보다 샤블리에 더 가까운 곳이죠. 둘째, 피노누아입니다. 1808년에 시작해 8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온 이 하우스는 피노누아 중심으로 힘과 과실의 밀도가 분명한 샴페인을 만듭니다. 셋째, 토양입니다. 이곳에는 샤블렛에도 자주 듣는 키메리지앙 석회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오래전 바다생물과 조개 껍질의 흔적이 쌓인 토양인데 와인에서는 짭조름하고 길게 남는 미네랄의 이미지로 설명되곤 합니다. 여기에 드라피에만의 방향이 더해집니다. 당을 적게 넣고 이산화황 사용도 극도로 줄이며 첫 번째 압착죽수만 사용합니다. 화려한 단맛보다는 피노누아의 과실감, 산도, 토양의 성격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스타일이죠. 드라피에는 오래된 전통을 지키면서 피노골이나 고대 품종을 사용하기도 하고 와인을 바닷속에 넣어보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음한 샴페인은 모두 5가지였습니다. 먼저 까르트도로입니다. 제가 드라피에를 처음 접했던 퀴베이기도 하고 피노누아가 80% 들어가는 드라피에의 대표 샴페인입니다. 향에서는 모과와 꿀, 잘 익은 사과가 먼저 떠오르고 그 뒤로 은은한 브리오시 향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브리오시보다 더 뚜렷했던 건 잘 익은 복숭아와 같은 둥근 화가루 그리고 구수한 느낌이었어요. 입안에서도 모과와 복숭아 같은 과실이 둥글고 풍성하게 퍼집니다. 기포도 부드럽고 날카로운 시트러스보다는 잘 익은 과일의 포근한 질감이 중심을 잡습니다. 아주 가볍고 산뜻한 식전주라기보다 피노누아의 질감과 잘 익은 과일의 뉘앙스를 보여주는 샴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까르트도르 이멀전입니다. 앞서 마신 까르트도르를 바닷속에서 숙성한 샴페인이에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종종 보여 궁금했는데 실제 병을 보니 표면에 해양생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꽤 신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샴페인이 해저 숙성을 거치면 맛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반 까르트도르가 모가와 잘 익은 사과, 둥근 햇가루 쪽이었다면 이말전은 첫 인상부터 훨씬 맑고 경쾌했습니다. 앞에서 느꼈던 브리오시 향은 크게 줄고 과실의 결은 비슷하면서도 훨씬 밝아졌어요. 저는 물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물론 밍밍하거나 부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젖은 돌처럼 투명하고 맑은 물처럼 경쾌한 인상이었습니다. 피노누아 중심이란 말을 모르고 마셨다면 사르도네 비율이 더 높은 샴페인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복합미였습니다. 기본 와인보다 숙성 시간이 더해진 만큼 향과 맛이 한 겹 더 쌓인 느낌이었고 마실수록 여러 뉘앙스가 차례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와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느꼈던 과실감은 남아있지만 그 위에 맑고 가벼운 뉘앙스와 복합미가 더해졌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샴페인이어도 숙성 환경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표현되는지 체험하기에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이멀전만큼이나 궁금했던 로제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향은 체리와 장미, 꿀 그리고 브리오시였습니다. 그 사이로 농축된 시트러스 향도 느껴졌는데 조금 과장하면 꿀을 곁들인 자몽을 떠올리게 했어요. 드라페가 워낙 피노누아를 잘 다루는 생산자라 로제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대로 진한 과실과 꽃, 구수한 뉘앙스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색에서 주는 시각적 만족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실의 밀도까지 있어 만족스러웠어요. 다음은 밀레진 익세션 2019 피노누아 60 샤르도네 40으로 만든 빈티지 샴페인입니다. 2018년이 더운 날씨 때문에 과실미가 좋았던 해라면 2019년에 비교적 산미의 균형이 더 좋은 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시음노트에 산도 아주 높음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 산도만 따로 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향과 맛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스타일이었어요. 향에서는 젖은 돌과 풋풋한 허브향이 중심을 잡고 기와 복숭아와 무과의 과실감이 이어집니다. 선명한 산도와 맑은 미네랄, 잘 익은 과일이 복합적으로 느껴서 활기차면서도 균형이 좋았어요. 이날 마지막 드라피의 최상위 기배인 드랑드상들의 2015였습니다. 이름이 상드레는 재를 뜻합니다. 1836년 우르빌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재로 덮인 땅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밭에서 이름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드라피의 메노테크 공을 빈티지를 마시고 정말 감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2015가 그때만큼 강렬하진 않았지만 이날 5잔 중 가장 구수한 뉘앙스와 복합미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햇가루의 농도가 굉장히 진했어요. 거의 복숭아청이라고 해도 될 만큼 농익은 과실감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에 마신 공허에서도 비슷한 매력을 느꼈던 만큼 숙성된 드라피에가 왜 오래 기억에 남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맛보니 드라피에는 피노누아의 둥근 과실감과 구수함, 그리고 숙성될수록 짙어지는 햇가루의 풍미가 분명한 샴페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저 숙성 버전이 더 비싼 값을 하냐고 묻는다면 두 병을 비교할 때 그 가치가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샴페인이 숙성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